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또 이번 한 주의 첫날부터 이제 거의 블랙 먼데이 수준으로 폭락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폭만 다를 뿐, 각자 나름대로는 다들 폭락 수준으로, 예, 급락이나 폭락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른 종목과 좀 비교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가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떨어질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펼쳐놓은 이제 차트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일봉 차트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고점이 54,000원이에요. 54,0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8,000원까지 떨어졌죠. 사실상 거의 90%? 90%? 고점 대비해서는. 물론 이제 공모가 32,000원 해가지고 대비해가지고는 몇 프로 떨어졌을까요? 한 70%? 한 80%? 한 80% 떨어진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주가가 이런 어떤 공모가 대비든 고점 대비든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물론 안 좋은 이슈도 있었고, 또 거기다 거시적 경제까지 덮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지금 주가가, 예, 거래량도 없이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일체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제가 이전 어떤 영상에서 손절가, 목표가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 자, 지수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올라서 지금 떨어져서 거의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폭락했다. 이날 첫날 폭락했다. 코로나 때. 첫날 폭락 매수. 둘째 날 배수. 또 셋째 날, 넷째 날. 어쨌든 매수해라 이거죠. 이 기간 동안 매수해라 이거예요. 매수해라.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딱 이 매수세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쭉, 요 기간 사이에는 좀 개별 종목별로 이제 좀 매도 매수가 좀 다르겠죠. 어쨌든 지수로 봤을 때는 여기가 3,300이다. 여기가 1,600이다. 이러면은 이 정도 왔을 때 제가 한 3,000, 한 또 100 정도? 이 정도 됐을 때부터 자, 분할 매도 해라. 이제 또 올라. 하라. 분할 매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까지 딱 매도 완료시키고 또 쭉 떨어지고 또 이쯤에서 또 우리가 또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또 떨어지겠죠. 매수하고 우리는 지금 한 이쯤에 내려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어떤 일정선 아래로는 지금 내려와 있는 가대낙폭 구간인 건 확실히 맞아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금 다른 종목의 차트를 보여줄게요. 옛날에 제가 과거에 투자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 자, 파마 리서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였어요. 원래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였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상장이 언제 했느냐? 15년도 7월 24일날 상장을 했어요, 상장. 자, 이때 최고점이 얼마냐? 13만 1,800원이에요. 이 이후에 쭉 떨어져서 여기가 얼마냐? 3만원 정도 보시면 몇 프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거의 한 80%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여기까지 올랐어요. 한 7만원 좀 넘었어요. 7만원에서 한 7만 1,000원 정도? 한 2배? 2배 이상 올랐죠. 230% 정도 올랐죠. 그죠? 230% 정도 올랐는데, 230, 40% 정도 올랐어요. 요 기간까지가 얼마냐?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1월 며칠 되겠죠? 얼추 잡고 2년 반이 2년 반.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오기까지가 2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자, 그리고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잠시 또 반등했다가 또 하락하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쭉 해서 정점을 거의 한 10만원 찍었어요. 10만원. 자, 우리가 이 차트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옛날에
투자를 했던 종목이에요. 예. 지금도 나쁜 종목 아니에요. 지금도 또 매출이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지금 여기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2015년도부터 2015년 7월부터 지금 22년 9월이에요. 몇 년입니까? 7년이요. 벌써 7년이 넘었어요. 상장부터 오늘이 되기까지 거의 7년이라고요. 7년. 이 7년 동안 보세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잠시만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또 잠시 반동 줬다가, 다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왔다가, 또 쭉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쭉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다가 떨어졌다가 올라다가 떨어졌다가 올라다가 떨어졌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쭉 떨어졌다가 이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을 지내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제가 왜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냐.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주식을 조금 더 했다. 주식밥을 좀 더 먹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15년이나 세월 동안 뭐 많았어요. 저도 그냥 늘 좋았던 게 아니라고요. 미국발 금융 위기도 있었고 뭐 그리스 뭐 유럽 위기도 있었고 또 남미 뭐 위기도 있었고 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이 저도 나름대로 뭐 IMF까지는 저는 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그 와중에도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예, 돈도 잃어봤고, 큰 돈도 벌어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이 아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종목에 아까 그 바닥에 이렇게 쭉 떨어져 갖고 이렇게 횡보하는 거 아니면 쭉 떨어지고 뭐 내리다가 올랐다가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기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란 얘기. 지금은 우리는 상장한 지 이제 1년 6개월 됐어요. 1년 6개월 됐는데 너무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 6개월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1년 6개월 전에 이 상장할 때부터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 방송은 28,000원 시절 이던 시절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이때 살아있는지 예, 언제 살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한 이쯤인 것 같아요. 28,000원 이게 27,600원이니까 예, 이쯤 어딘가 한 것 같아요. 이쯤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어쨌든 제가 지금 선을 여기 그어 놓은 것처럼 여기 아니면 뭐 어디였던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제 영상을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하지만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게 1년 정도. 잠시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4만원까지 갔어. 28,000원에 사라고 해서 28,000원 아래로 물타기 뭐 26,000원에도 사고 뭐 이렇게 찌끔찌끔 사면서 이 4만원 하던 시절이 잠깐 좋았던 게 있었어요. 근데도 주가 쭉 떨어졌고 또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쭉 아까 그거 똑같잖아요. 떨어지고 또 오르는가 싶더니 또 떨어지고 또 오르는가 싶더니 또 떨어지고 다시 이제 횡보하다가 지금 여러가지 악재와 거시경제를 만나서 지금 또 떨어진 거예요. 이 기간이 아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그 상장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비록 7년이 흘렀는데도 최고점이었던 13만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10만원까지 갔었다는 거죠. 지금은 떨어져서 5만원인데 어쨌든 이 상장 최고가까지 갔었던 얘기죠. 대신에 그 사이에 이 바닥 3만원 거의 이 고점 대비 80%까지 떨어진 3만원까지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평단 낮추고 해도 뭐 한 4, 5만 원의 평단이 잡혀 있었다 하더라도 더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은 아니에요. 바이오 같지만 바이오는 아닙니다. 무슨 종목인지는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뭐 안구 정화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안구 눈에 이렇게 넣는 약, 안약 뭐 이런 거 연어 뭐 정자인가? 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그 연어세포 뭐 거기서 하여튼 추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약도 만들고 그런 재생 능력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또 관절염인가 뭐 그런 거 하여튼 뭔가 그 재생의학의 하여튼 조금 대표되는 이제 분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항암 신약 이런 거는 인류의 어떤 진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과업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과 물론 안약이나 뭐 관절염 이런 것도 없으면 안 되는 약들이긴 하지만 이미 시중에 뭔가 대체제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더 뭔가 효과가 좋고 조금 그런 측면이지 뭔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시 반복드리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가 어쩌면 그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의 그런 그 밑에서 7년 차트를 봤을 때 그 밑에서 이런 자잘한 곳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예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뭐 안 힘든 경제적으로는 안 힘든 나라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뭔가 멘탈을 잘 잡고 투자의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주가가 자꾸 오늘 또 떨어졌네.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술로 몸 버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때 왜 이렇게 높은 고점일 때 들어갔었나? 그 당시에는 옳은 선택이었나? 그리고 내가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했었나? 그리고 내가 너무 뭔가 그런 증권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있잖아요. 뭐 연머시기 예? 뭐 그런 분들 많잖아. 유명해지신 분들 많잖아. 이번 상승장에. 예. 옛날에는 듣보잡이었는데 예? 어쨌든 막 유튜브 방송 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유명해지신 분들 그 사람들 말을 내가 너무 맹신했나? 그리고 내가 너무 몰빵하자. 너무 맹신하면서 일확천금을 원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비중을 너무 많이 과감하게 실은 거 아닌가? 여러 가지들을 자기의 어떤 그것들을 뭔가 좀 고쳐나가고 개선 나가고 앞으로는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이걸 거울 삼아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저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왜냐면 실수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거든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은 운이에요, 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그런 지금 현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미 떨어진 거는 과거에 과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주가가 계속 제가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라고 기우제 지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비할 것은 무엇인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멘탈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가정경제 이런 게 안정이 돼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지출하고 내 자식들 뭐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뭔가 이런 것들은 안정이 돼 있어야 된다. 비투자하면 안 된다. 이번 하락장에, 부동산 하락장, 주식 하락장에서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절대 비투자는 하면 안 되고, 주식은 특히나 하면 안 돼요. 주식은 하면 안 되고, 부동산도 이 비투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가정경제가 안정이 돼야지 이 버티는 힘, 이 시간과 인내를 할 수 있다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얘기가 밖으로 새면 우리 이번 상승장에 있잖아요. 주식 유튜브들 뭐 보면은 뭐 전업 투자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딱 들어보면 무슨 전업 투자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전문가답고, 그죠? 왜냐면 투자하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인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먹고 사는 게 이 사람의 그거예요. 이 사람들 다 망해요. 무조건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상승장에서 운 좋게 돈을 벌었다 한들 돈을 안 잃었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요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제 아는 지인도 직장 잘 다니다가 몇 번 주식 해보니까 너무 쉽게 돈 벌거든. 코인 해보니까 너무 쉽게 돈 벌거든. 전업 투자자로 전환했어요. 직장 다니던 번듯한 직장 그만두고 저한테 말이라도 하고, 그만두기 전에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진짜 뜯어 말렸을 건데 이미 그만뒀어. 지금 완전 쓰레기야. 지금 완전 쓰레기가 다 돼 있어. 이미 그냥 페인이에요, 페인. 이 가정경제가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집도 고점에 판 것도 아니고, 집값은 막 많이 계속 떨어지지. 예? 대출 압박이 있지. 가정경제가 또 위태롭지. 그러니까 손해보고 아파트 팔고 전세로 가고 남은 또 빚잔치하고 남은 돈 가지고 또 연명하는 거예요. 대리운전 뛰고 택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뛰면서.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는 전업 투자자라는 게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전업 투자자가 아니에요. 월급쟁이. 월급 더하기, 인센티브.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다 이거예요. 얘들이 지금 뭐 어디 3%든 어디든 나와가지고 멀쩡한 얼굴, 이 하락장에도 멀쩡한 얼굴로 저렇게 방송을 하고 뭐 웃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객돈 가지고 하거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고객돈을 굴리는 거고, 자기는 이 고객돈 굴리는 거 가지고 잃어도 월급 나오는 거예요. 따면은, 돈을 벌면은 그 번 거에 일정 수수료로 자기가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팔아라. 주식시장을 지금 떠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떠나서 몇 년 뒤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가정경제가 안정이 돼야 된다. 이런 분들 큰일 난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장기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다. 우리 전쟁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예? 무슨 이런 원자재 이슈, 유가 이슈, 환율 이슈, 금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 파월 아저씨가 0.75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 많았습니까? 예? 경제방송 나와가지고 빠르면 올해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대부분의 또 경기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왜? 파월도 경기 침체 이걸 바라질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은 금리 인하할 것이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물가는 무조건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지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금리로 안 잡아도 적당한 금리로도 잡을 수 있는 물가는 깨끗 해봐야 4, 5%라고 말씀드려요. 이 이상 넘어가 버리면 못 잡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리를 올려야지, 물가보다도 엄청 높아야지 이게 잡힌다고. 이 과정에서 물가보다 금리가 높아야지 물가가 잡히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제가 온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겠다는 것 자체가 망언이에요, 망언. 무슨 얘기 아시겠죠? 경기 침체가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금리 인하 안 해요. 이 경기 침체가 이게 수반이 되고 물가가 가시적으로 딱 넘버로 딱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인하하는 게 아니라 멈춰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경기는 완전히 뭐 바닥을 치고 있겠죠. 그러면 뭐 정치와 이런 것들이, 경제 이런 것들이 같이 뭔가 선거철이나 이런 게 싸잡혀서 같이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게, 이게 바로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주식이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경기가 확 좋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지금같이 뭔가 물가가 상승한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 금리를 올리고 이러면서 쭉 경기 침체가 돼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 또 경기 침체인 채로 놔둘 거냐? 아니다 이거죠. 다시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뭐 부동산을 뭐 경기를 부양을 하든, 예? 반도체를 뭐 부양을 하든, 무슨 부양을 하든지 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인지 지금은 몰라요. 왜? 지나고 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아까 그랬던 요거면 현재 적어도 지금 시점이 이 코로나 이전까지 떨어졌다. 이 선이다. 이게 코로나 이전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우리는 이 구간, 적어도 한 2구간 정도는 된다는 얘기, 2구간. 여기서 이만큼 더 떨어질지, 이만큼 더 떨어질지, 이만큼 더 떨어질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만큼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횡보할 수도 있고, 이만큼 떨어져서 횡보할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때, 개미,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얘기할 때, 이때가, 이쯤 바닥 같았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나고 나니, 아니네. 지나고 나니까, 아까 말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개미문명이 여기서 살아난 거야. 예? 주가 지금 이해가 떨어졌는데 개미문명 나쁜 놈인 거지. 예? 지나고 나야 개미문명이 나쁜 놈인지 개미문명이 말했던 게 맞았던 건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알기는 어렵다. 근데 분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는 없다. 하지만 주가라는 놈은 굉장히 빠르다. 부동산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어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금리 동결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금리 동결. 금리를 주구장창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여기서부터 속도가 이제 줄어듭니다. 속도와 강도가 줄어드는 게 내년이다 이거죠. 금리 인상은 하긴 하는데 속도와 강도가 줄어들다가 그 속도와 강도마저도 아예 이제 동결이 되거든요. 아니면 동결을 했다가 몇 달 있다가 2.5, 동결 또 몇 달 했다가 2.5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안정기가 올 거란 얘기예요. 내년에. 저는 내년 적어도 저는 1, 2분기는 아니에요. 3분기, 4분기 정도의 이런 안정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정기만 찾아와도 주가는 금세 반응을 해요. 부동산은 한동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주식하고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뭐 100도다. 근데 이게 95도냐 90도냐 여전히 뜨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내년을 조금 그렇게 내년까지도 우리가 길게 보고 지금이 바닥인지는 우리가 지나가서 한번 꼭 확인을 해봅시다. 저는 오늘도 매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이 고통받으면 저도 같이 고통을 함께 받고 마치 전장에서 같이 싸우는 전우처럼 저도 함께 고통받고 그것을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고 많이 요즘에 힘들겠지만 이걸 하루하루 버티시면 안 돼요. 왜? 장기전이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그걸 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느긋하게 느린 템포로 장기 분할 매수에 초점을 맞추시고 평단을 낮춰가는 그 작업을 반드시 했으면 합니다. 저는 실제 은행 일치를 위해서라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지나가서 정말 여기가 우리가 정말 나중에 주가가 10만 원 되면 정말 이때가 진짜 차트를 이래 보면 이때 이 부분이 이 짜글짜글한 이 부분이 될지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꼭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비슷한 말이지만 계속 좀 반복하는 말도 있었고 좀 강조드리는 말씀도 있었지만 아무튼 힘겨운 이 시간을 일희일비 하루하루 맨날 목매달지 말고 예, 좀 기남목으로 예,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거다. 한동안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수 포지션을 잡아 나가셔서 평단을 좀 낮추고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